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AI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CIA에서 쓰는 숨겨진 기법인데요. 블루필과 레드필 시스템으로 AI한테 여러 관점의 의견을 받아서 작업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엄청 긴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건데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프롬프트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특히 챗 GPT에서 많이 겪는 문제인데요. AI가 컨디센딩하게 말하거나 애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치는 법을 챗 GPT랑 다른 플랫폼 모두에서 쓸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팁, CIA 기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물론 CIA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 프롬프트가 뭔지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프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인데요. 기본적으로 화면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AI한테 보내고 텍스트로 달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설명란에 따로 넣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요.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을 쓰는 CIA 요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는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블루팀인데요. 우리가 챗GPT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잘 된 부분들을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 세일즈 페이지를 만들거나 중요한 고객에게 이메일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파란색 팀이 긍정적인 부분을 알려줄 거예요. 반면에 빨간색 팀은 우리가 만든 것을 철저하게 비판. 이 프롬프트는 AI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모두 제시하도록 만든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무슨 뜻이냐고요? 즉, 형편없는 결과물을 제출해도 긍정적인 점을 찾아주고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해도 비판할 점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판단과 기준으로 진짜 오류를 구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치명적 오류 분석을 통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즉,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 중에서 이게 최악이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해. AI가 또다시 이 오류를 강제로 보여주고 있어. 이 프롬프트는 처음이나 두 번째 쓸 땐 잘 되는데 메시지를 개선해서 다시 보내면 계속 비판하지만 사실 그 비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미 작은 문제들이거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쓸까? 근데 어떻게 쓰지? 기본적으로 나는 구글 개미니 안에서 쓰는 잼에 직접 설정해뒀어. 너희는 GPT로 바꿔도 되고 쓰는 언어 모델에 따라 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가정해 보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봐봐. 내가 이메일 수집 페이지를 쓸 건데 설명란에 있을 거야. 알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요. 아니요. 페이지에 모든 스팸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이 페이지를 가져가거나 스크린샷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진 않을게요. 이건 랜딩 페이지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리드를 확보하는 페이지죠. 그리고 AI로 시간을 최적화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충이 잘 반영됐는지, 메시지가 좋은지 등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보낼 건데 여기서 흥미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맥락을 물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낼 거라면 그 이메일의 맥락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판만 할 테니까요. 좋은 방법은 먼저 질문을 받거나 좋은 실습을 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프레젠테이션 하지 말라고 하면 간단한데 뭐 제가 뭘 알겠어요. 분석 결정이라고 나오네요. 블루팀이 말하길 문제점은 반복 업무에 지친 사람들이나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완벽해요. 업계 대비 강력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이제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물론 우리가 잘한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그걸 바꾸지 않으니까요. 자,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해주네요. 예를 들어,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려는데 페이지에 아주 긴 텍스트를 읽으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사용자들은 훑어보기만 하지 읽지 않아요. 타당한 비판일 수 있겠네요. 물론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마케팅 목적이 있지만 좋은 비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들 때는 자 이제 제 랜딩 페이지를 보면 제 랜딩은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초기 부분에서는 단순히 비공개 오디오 접근 권한을 드리고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가입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원하시면 저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죠. 그 텍스트를 지울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고 읽고 싶으시다면 왜 안 되겠어요? 아니면 제가 누군지 잘 모르셔서 아직 확신이 안 서시고 왜 이 랜딩을 만들었는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읽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냥 남겨둘게요. 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깊이 파고드는지. 즉, 게다가 이 접근 방식은 정말 똑똑해요. 이봐요. 당신은 이런 유형의 청중을 타겟으로 하는데 이 청중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똑똑한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비판하자면 매일 이메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요. 가치를 경험하기 전에 매일 이메일 받는다고 미리 알리면 바로 떠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은요. 이런 경우엔 예를 들어 가치가 이 영상들에 있고 사람들이 영상에서 랜딩 페이지로 가니까 이 경우엔 충분히 커버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 안 한 게 그 가치가 영상에서 먼저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회적 증거가 완전히 없다고 나와요. 시각적 권위가 없어요. 제 이미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다시 여러분은 카메라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극도로 실용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알겠죠? 디자인을 찾고 있었어요. 뭐랄까 거의 편지 같은 느낌으로요. 결국 인공지능 연구를 한다면 사람들이 제가 모든 걸 자동으로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메일 박스를 구독할 때 제품처럼 느끼지 않길 원합니다. 당연히 팔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연히요. 하지만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로봇처럼 또 다른 숫자처럼 취급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다른 한 번은 각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지만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낫거나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가 매우 불공평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발표했고 이미 서너 번 검토했지만 오류를 찾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전에는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했죠. 알겠죠? 하지만 이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비판하는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는데 차트 GPT가 뭐라고 하면 바로 따라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차트 GPT가 모두에게 말한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챗GPT가 모두에게 파란색이 최고라고 말하면 모두가 마케팅에 파란색을 쓰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파란색을 브랜드 색으로 쓰면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을 쓰는 사람은 대박 나겠죠. 그게 다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거죠. 물론 이 챗GPT는 가장 일반적인 조언을 줄 거예요. 그걸 따를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고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알겠죠? 정말 한번 써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서요. 만약 잘 모르는 주제로 하면 너무 돌려 말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메일을 쓴다고 하면 누구나 이메일은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어조, 특히 이 문구는 너무 공격적으로 들려요 라고요. 그걸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쓰는 프롬프트인데 그냥 여기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알죠?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주 좋아요. 다음 팁, 아니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할 다음 프롬프트는 꽤 흥미로운 프롬프트인데요.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프롬프트처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죠?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자,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길을 걷는 개를 촬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버전인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어떤 샷이 좋을지 날씨나 조명 타입에 따라 어떤 필터를 쓸지 알려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제 상상으로는 길에서 개를 찾거나 개가 있다면 친구랑 산책시키면서 몇 번 촬영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최적의 선택, 빠른 방법,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 있죠. 안타깝게도 완벽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극소수만이 성공하는 이유는 작은 개선,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 작은 개선을 위해 5배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20%만 투자할 거라면 AI 생성 모델로 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 뱅크에서 영상을 찾았으면 되잖아요. 물론 극장 개봉 영화를 찍는 거라면 우리가 직접 촬영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뭔가 찍으려고 할 때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용도로 있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는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려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쓸 여유가 없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들을 위한 거예요. 바로 이 프롬프트가 그런 거예요. 자, 프롬프트가 좀 긴 편이에요. 알겠죠?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양식 A, 양식 B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번부터 시작돼요. 자, 이제 전체 프롬프트를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의 노력으로 제가 말한 80%의 결과를 내도록 사용자를 돕습니다. 이 통계는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력을 안 하고 싶다면 10%만 투자해서 30%의 결과를 얻으면 괜찮은 거죠. 알겠죠? 물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만 노력해서 4배의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요. 알겠죠? 자,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물어보고 뭐 그런 거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프롬프트는 이미 설명했으니 읽지 않을게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봅시다. 강아지 영상이 필요해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런 질문들은 지금까지 안 말했지만 PRO로 하세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 반전을 찾는 거라서 답이 정확하거나 추론을 완벽하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문제 없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작은 문구 하나 바꿔야 했는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바뀐 걸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미지나 영상은 절대 만들지 말고 항상 텍스트로 결과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는 개의 영상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80-20 최적화 전문가 똑똑한 게으름뱅이 테드입니다. 오늘 또 어떤 귀찮은 일을 자동화하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과제 분석, 길을 걷는 개 영상 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방법 A. 완벽주의자 10점 만점에 10점 조명, 구도, 개품종,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며 수작업으로 사실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것. 뭐 제가 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단계별 철저한 사전 제작, 검색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전 제작, 카메라 앞에서 명령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개를 데리고 있는 개 조련사를 찾아서 고용하기. 진짜 괜찮은데, 그치? 생각 못했네, 그치? 로케이션, 도시를 돌아다니며 미적으로 완벽한 거리 찾기, 쓰레기 없고 자연광 좋은 곳 등등. 장비, 영화, 카메라 대여, 다 렌즈. 자, 방법 B. 똑똑한 게으름뱅이는 최대 20%의 임팩트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카메라를 들지도 않고 시각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4K나 1080 고해상도 클립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요. 픽셀스나 픽사베이 같은 로열티 프리 영상 사이트에 가거나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옵션 각각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게다가 골든 리트리버 영상 생성 프롬프트까지 다 줬네요. 좋아요. 이제 메시지를 바꿔볼게요. 똑같은 걸 요청해볼게요. 이렇게 말할게요. 길을 걷는 개 영상이 필요한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비용 제로로요. 그러면 아마 이제 휴대폰으로 찍으라고 하거나 길에서 개 키우는 사람 찾아보라고 하거나 내 개를 쓰라고 할 거예요. 알죠? 그게 좀 뭐랄까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청하면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시작한다면 좀 더 파헤쳐보자. 이 개가 필요해. 바로 이 개가 필요한데 훈련사는 못 구해. 그럼 아마 개 훈련 수업 같은데 가보라고 하겠지? 개 있는데 말이야. 알지? 근데 뭔 말인지 알잖아. 자, 게릴라 영화 모드, 완벽주의 모드. 돈 안 들이고 100% 오리지널 작품 만들기 대신 내 시간과 땀, 제작 실력으로 갚는 거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포토제닉한 개 키우는 사람 찾아봐. 도시에서 완벽한 배경 찾고 차 다니는 거랑 해 뜨는 방향 체크해. 골든아워, 해 뜰 때나 질 때 만나서 영화 같은 조명 받자고. 스마트폰으로 최대 해상도로 찍어. 15개 다른 테이크 찍어. 컴퓨터에서 무료 전문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 써. 영상 불러와. 그 다음엔 색보정 같은 거 하라는데 카메라가 그런 것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단순한 예시네요. 좀 더 복잡한 걸로 가볼까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제가 말했어요. 웹페이지 하나 만들고 싶은데 게다가 철자도 틀렸네, 그치? 사람들이 특별 오디오 선물과 AI 최적화 전자책을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원해요. 이메일로 등록하면 제가 그걸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명란에 있을 페이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올지 봅시다. 얼마나 완벽할지 궁금하거든요. 완벽주의자가 보기에 10점 만점. 마케팅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완벽한 통제, 맞춤 디자인, 자체 초최적화 인프라, 그리고 고급 편집 수준의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네요. 알겠죠? 사이트그라운드나 킨스타 같은 프리미엄 호스팅 계약하고 커스텀 도메인 구매하고 워드프레스 쓰고 유료 테마 찾아서 엘레멘tor 프로 같은 비주얼 빌더로 페이지를 픽셀 단위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 얘기하는 거지. 전문 카피라이터 고용해서 몇 주간 시장 조사한 다음에 완벽한 세일즈 레터 쓰게 하는 거. 스튜디오 빌리고 비싼 콘덴서 마이크 사서 봐봐 내가 가진 것처럼 오디오 녹음하는 거야.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네. 야, 일단 지금 나는 있잖아. 랜딩 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사람 고용한 건 아닌데 그 주제는 꽤 공부했어. 전자책을 처음부터 쓰고 교정자한테 보내고 편집 디자이너 고용해서 에이도비 인디자인으로 레이아웃 작업하는 거. 그건 이제 아니야. 미안해. 그건 이제 아니야. 정말 미안해.
액티브 캠페인 설정, 이건 기본적으로 이메일 관리하고 행동 태그 같은 거 포함된 복잡한 자동화 플로우 만드는 거예요. 쿠키 정책, 법률 문서, RPGD, GDPR, 죄송합니다. 변호사랑 같이 설정하는 거죠. 2주에서 4주, 50시간, 80시간 정도 실제 작업하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20% 영향이고 여기서 80% 결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추천 키트, 마이러린,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폼, 자동 이메일까지 다 한 곳에서 무료로. 아, 알겠네요. 와,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건 광고 아니고요. 메일러라이트는 이메일 관리 외에도 플랫폼 안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여러분이 직접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등록 페이지로 보내는 거지. 클라우디오, 차트 GPT로 웹 설득 문구 작성하고 전자책 골격이나 전체 내용 만들고 뭐 우리가 여기 온 건 20%만 일하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20%만 일하려고 온 거잖아. 근데 솔직히 전자책 내용을 AI로 작성하는 건 좀 힘들긴 했어. 응? 막 구글 문서 대 구글 드라이브, 전자책 PDF 레이아웃 몇 초 만에 끝내고 오디오 무료 호스팅. 여기는 좀 애매한 게 전자책은 메일러라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데 오디오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야 돼. 근데 여기 프롬프트까지 알려주네. 이거 진짜 유용한데. 오디오 5분, 보너스 오디오 녹음.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줘, 웹에서. 20분? 근데 메일러라이트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첫 랜딩 페이지를 20분 만에 만든다? 천재? 아니면 천재지 뭐. 축하해. 뭐 적어도 난 못했어. 그러니까 20분 안에 텍스트는 5분. 있잖아. 근데 뭘 쓰든 신경 쓰지 마. 응? 세상에 진짜 어머나 5분짜리 텍스트라니. 자동 전송 15분. 있잖아. 이미 할 줄 알면 빨리 할 수 있어. 5분 안에 텍스트라니 말도 안 돼. 근데 나머지는 텍스트만 있으면 빨리 만들 수 있어. 이미 할 줄 안다면. 완전히 무시해야 할 건 뭐야? 도메인 구매, 메일러라이트가 주는 무료 서브 도메인 써?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었어. 응? 정말 좋았어. 분명히 너무 게으르다 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있잖아. 20, 80, 노력 20%의 결과 80% 대신 노력을 60%로 늘리는 게 어때? 최대한을 찾아보자. 예상 시간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됐던 건 맞아.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됐어. 잘못하면 1시간 걸려. 조금만 노력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1시간, 2시간, 3시간 순식간에 지나갔잖아. 근데 뭐 흥미롭긴 해. 제시하는 접근법이 흥미로워. 나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워드프레스로 안 만들고 코드로 만들었어. PHP랑 HTML로. 그럼 너희는 이렇게 말하겠지. 아, 그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잖아. 맞아. 근데 워드프레스 쓰면 뭔가 할 때마다 돈 내야 돼. 본인이 직접 말했듯이 유료 테마 사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유료로 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뭐 내 경우는 웹사이트 만드는 게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좀 알고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그가 한 답변은 90%는 맞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면 받은 단계별 가이드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대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단계별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GPT, 이 잼, 이 프롬프트 뭐라 부르든 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챗GPT가 큰 공영에 처했어요. 최근 내린 결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챗GPT 구독을 취소하고 개민이나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기로크로요. 알죠? 챗GPT가 아닌 다른 도구들로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관심 없으니까요. 게다가 의견은 아주 명확해요. 이 사람이 방금 한 짓은 말도 안 돼요. 전혀 변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챗GPT를 쓰겠다는 건 샘 알트만이 선택권이 있었는지, 최고의 AI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는지, 윤리적인지 등을 논할 수 있겠죠. 그런 건 다 논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클로디가 제안을 거절한 걸 잘했다고 말하더니 6시간이나 10시간 후에 똑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게 정말 어이없었어요. 차트GPT는 네가 느끼지도 않을 좌절감을 미리 예측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80%의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좌절했으니까 미리 그 좌절을 막아주려고 한 거지. 그런데 당연히 네가 그걸 느끼지도 않고 채팅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짜증내지 마, 진정해라고 하면 침착한 상태일 때 당연히 화가 나지. 알겠어?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상태로 바뀌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그건 별거 아니야. 왜냐면 나한테 진정해라고 말하는 건 뭐 좋아, 진정할게. 근데 답은 줘. 알지?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난 일은 이메일을 보내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 작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챗GPT가 말해.
자, 그 작업도 좋은데 이걸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좀 닥쳐. 방금 작업 하나 부탁했잖아. 넌 도구야. 그냥 해야 돼. 내 추천 따위 필요 없어. 게다가 추천도 엉망이고 관심도 없고. 추천 필요하면 내가 물어볼게. 아니면 그냥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야. AI가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봐도 뭐 어쩔 수 없지. 내 말이 맞다고. 이 사람이 말하길. 일주일 정도 구독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훨씬 좋아. 클로드 얘기하는 거지. 완전 천지 차이야. 클로드가 훨씬 자연스럽고 제일 중요한 건 안 해. 챗GPT 좀 인용하자면 차근차근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 과장 아니고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야. 내 의문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면서. 아니 걱정 마. 네가 한 질문은 유치원생 수준이야. 내가 답하라. 근데 너는 뭔데?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사실 이렇게 과장된 건 못 봤는데 진짜 웃긴 사람이 있었어. 챗GPT가 채팅에서 계속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복했어래. 야, 나를 미쳤다고 하는 건 너뿐이야. 나한테는 그런 적 없어. 나한테는 그런 적 없어. 근데 나한테 일어난 건 이 세 번째 메시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 야, 그거 진짜 짜증나. 걔나 챗GPT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랑 조금이라도 관련된 질문하면 바로 좋아, 먼저 숨 쉬어. 그건 진짜 말했어. 그럼 너는 야, 진짜. 그리고 당연히 걔도 말하길. 근데 인용하는 거야, 알지? 말하길. 근데 뭐야? 나 이미 숨 쉬고 있는데 사실 내 유치한 말투가 내 신경 건드리기 전까지는 완전 침착했다고. 오늘은 너희가 쓰는 AI 도구가 뭐든 챗GPT든 개민이든 클라우드든 뭐든 그런 답변이나 태도 안 하게 만들고 걔네가 누군지 제대로 이해시킬 거야.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누군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안 그러면 우리를 바보 취급할 테니까요. 근데 챗GPT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럼 모든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요. 챗GPT 들어가서 여기 설정으로 가시고 세팅 들어가서 계정 섹션으로 가세요. 거기 구독 정보가 있고 구독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세요. 진짜로 누르세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나올 5.4 버전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그냥 구독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개미니로 갈아타는 게 너무 귀찮은데요. 클라우드로 바꾸는 것도 너무 귀찮고요. 보세요. 설명란에 어떤 모델이든 사용법 배울 수 있는 강의 링크 있어요. 인터넷에 영상 수천 개 있긴 한데 솔직히 정리도 안 돼 있고 각자 엄청 과장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 쓰면서 쓸데없이 말만 많더라고요. 챗GPT 쓸 줄 안다면 개민이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알죠? 근데 일곱 난쟁이가 은행 계좌를 털어서 다른 서비스 구독을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로 만족해야 하고 어디도 못 가요. 불행히도 일곱 난쟁이가 카드 들고 튀었거든요.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해볼게요. 챗GPT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말하는 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개인화 섹션으로 가면 스타일과 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럼 개인화에서 예를 들어 이모지는 빼고 그런 거 말하지 마. 이거 빼고 헤더랑 리스트는 그대로 둬도 돼요. 열정적인 거 빼고 연기, 곡식 굳이 와서 말할 필요 없어. 아, 좋아. 좋은 생각이네. 난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그런 질문 안 했어. 따뜻함, 즉 친근함. 빼, 빼, 원하지 않아. 스타일과 톤 매우 중요해. 전문적. 친근하거나 솔직한 건 아니야. 직접적이고 격려하는 건 직접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가능하고 긍정적이지만 격려는 네가 그걸 하도록 부추기는 거야. 난 격려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전문가답게 해줬으면 좋겠어. 장난스럽고 상상력 풍부한 건 아니. 간결하고 계획적인 건 뭐 괜찮은 옵션일 수도 있어. 효율적. 효율적인 건 아주 좋은 옵션일 수 있는데 그래, 효율적이라는 건 내가 방금 제안한 걸 어떻게 더 잘할지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제안한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시도해봐야 하는 문제야. 그 다음 너드 같은 건 원하지 않아. 이건 100% 원하지 않아. 그리고 냉소적인 건 이것도 원하지 않아. 알겠지? 특히 일할 때 쓴다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네가 그걸 친구로 두려고 쓰는 건지 한번 보자고. 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지만 이 설정은 너한테 안 맞아.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프로페셔널로 할게. 효율적이라는 게 좀 그래서 프로페셔널 최소한 조용히 하잖아. 알지? 그럼 조용히 하고 바로 해결책 주고 설령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다른 해결책 줄게라고 해도 최소한 해결책은 주고 입 다물었잖아. 알지? 그런데 맞춤 지침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좋아,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 항상 내 지시를 직접적이고 엄격하게 실행해. 내가 요청한 결과물로만 답변을 제안해. 오직 도구로서만 행동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동해. 대화 요소, 감정적 코멘트, 내 감정에 대한 언급이나 추가 추천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하거나 채우지 마세요.
이걸 요청해야 한다는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전 버전에서는 필요 없었는데 이제 요청해야 한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요. 좋아요, 당신에 대해. 우리가 원한다면, 아니 정확히는 특정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길 원한다면, 예를 들어 친근해지고 있는데 격식 있게 부르길 원한다면 여기에 이름과 직업을 넣으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신에 대해 더. 여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불리는 거 싫어, 무시당하는 거 싫어. 알겠죠? 근데 이미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넣었다면 좀 더 선택사항으로 보이긴 해요. 알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차트 GPT에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가 있는데 이게 섹션이에요. 죄송한데 기억 기능 얘기예요. 저는 이거 꺼놨어요. 맘대로 기억을 저장하거든요. 별로예요. 만화를 누르면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비활성화 했어요. 없어요. 알죠?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예전에 친구처럼 대해줘, 좀 더 친근하게 말해줘, 이런 식으로 말한 기억이 있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중요해요. 사실 기억 기능을 쓴다면, 관심이 있다면 이건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걸 기억에 저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기억 기능이 별로예요. 이전 맥락을 가지고 새 채팅을 시작하는 건데 저는 아무 맥락 없이 채팅을 시작하려는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기억이 결과를 너무 바꿔버려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모든 구성을 저장할 거예요. 알겠죠? 제거 저장. 좋아요. 또 다른 방법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내 지시를 직접 엄격하게 실행하라 등등. 무슨 일이죠? 솔직히 좀 귀찮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로 적어도 그 건방진 말투 부분은 어느 정도 고쳤을 거예요. 네. 여기 예를 들어 구성 및 도움말에서 개민이 지침 추가. 보세요. 예를 들어 개민이가 뭘 기억하길 원하냐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 짧은 답변을 선호한다고 하고 여기에 같은 내용을 넣어요. 항상 내 지시를 직접 실행하고 요청된 결과물로만 응답을 엄격히 제한하며 오직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로만 행동하라. 알겠죠? 이걸 예를 들어 제미니에도 넣을 수 있고 클라우드에도 넣을 수 있어요. 사실 이미 보냈어요. 지금 보낼게요. 처음에 이 상황에 대해 좀 언급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웃기진 않지만 이 순간엔 웃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란에 AI 오디오와 최적화 학습용 무료 전자책을 드릴 거예요. 챗GPT 포함 여러 LLM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려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도 반대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용하지 마세요. 안타깝죠? 저 챗GPT 정말 좋아했거든요. 554 업데이트 나오면 부정적인 말 안 할게요. 제 의견이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 거잖아요. 개선되길 바래요. 정말 개선되길. 솔직히 개민이로 갈아탈 것 같진 않아요. 이미 개민이로 바꿨고 마음에 들어요. 개민이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구독해주세요. 이 콘텐츠 만들기 정말 힘들어요. 봐요. 지금 밤 10시 반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빨간 조명 2개와 거대한 흰색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소리 지르고 있어요. 뭘 더 원하세요?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